네 번째 이야기,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 의문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에는 신경 자극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바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지금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위의 모습과 사람 머릿속의 신경 자극의 집합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뇌에서 신경 자극의 구성을 창문 너머 나무 위의 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창문 너머 나무를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하는 건가요? 뇌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을 과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의식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찾아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결국 그 영역 또한 서로 뒤얽힌 신경세포들의 집합일 테니까요. 의식이 신경세포망을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을 상상해 봅시다.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인간의 머리처럼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지요. 이 로봇은 카메라를 눈으로, 마이크를 귀로 사용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수십억 개의 미세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블록으로 들어가고, 이 요소들 각각에는 출력과 입력이 몇 가지씩 있어요. 이 요소들은 전부 인간 뇌의 신경세포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노력한 끝에 인공신경세포들을 대체하여 사람 뇌를 정확하게 복제했다고 쳐요. 물론 사람들의 뇌는 신경세포의 상호 연결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하나의 특정한 뇌만 이용합니다. 이 로봇의 머리가 그 모델로 삼은 뇌의 소유자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로봇에게 의식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게 사람의 의식과 같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는 시각과 청각의 정보 수신기로 그냥 남겨두고 인간의 뇌 모델 대신 보통 컴퓨터를 설치해서 카메라와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게 해보지요. 컴퓨터 메모리에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메모리에는 로봇의 카메라가 보는 쪽의 장면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그쪽을 볼 때 보는 장면과 같습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장면을 의식하는 누군가나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저 쇠조각일 뿐이고 거기에 의식은 없는 것일까요? 이 전자기계들의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왜 어떻게 의식을 지니는 걸까요? 결국 인간의 뇌도 본질적으로는 로봇의 이른바 복제 뇌처럼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로봇의 첫 번째 모델이, 즉 인간의 뇌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 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로봇의 신경망 조립 과정 어떤 순간에 그 의식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 신경망이 의식을 지니려면 신경세포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런 건 다 어려운 물음이고 과학은 아직 여기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주관적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가 과학에는 없으니까요. 혹은 로봇에게 주관적 내면 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한테서도 인간한테서도 의식의 존재를 확실히 밝혀내기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니까 필경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의식이 있을 것이며 그들도 세상을 보고 느낄 것이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 결론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겠지 하는 유사성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인공장치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에게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도 로봇에게 일어나는 것을 전부 의식하는 무언가가 로봇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심지어 로봇이 보통 사람처럼 의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때도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직시해 보지요. 나한테는 의식이 있어요. 비록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신호들이 오가는 신경망 뿐이라고 해도 나는 세상을 내가 인식하는 대로 인식합니다. 내 몸과 뇌의 형태로 물리적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나의 주관적 현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현실이 서로 의존적이긴 합니다. 뇌가 손상된다면 내 감각은 달라지겠지요. 이런 면을 현대 철학자 켄 윌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대표하는 객관적인 현실 또는 실제가 있으며 우리의 감각 경험 전체가 대표하는 주관적인 현실, 실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네 지각 개념에서 객관적 현실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누구한테나 똑같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는 지금 거기에 있으며 일정한 형태를 띠지요. 그 의자가 1분 뒤에도 같은 형태로 있을 개연성은 아주 높습니다. 당신이 그 의자를 보고 예를 들어 이건 검은색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이 의자가 무슨 색이냐고 묻고 그 친구가 솔직한 사람이라면 역시 검은색이라고 말하겠지요. 내일도 당신은 그 의자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확신하겠지요. 당신이나 친구 등 모든 사람의 이런 추론이나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으며 모두에게 공통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세계라고 부르지요. 이 세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칙들을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에서 연구합니다. 이 법칙들을 알고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웬만큼 예측하고 계획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설계되어 돌아가는지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만약 물리학을 아직 모르는 아이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는다면 아이는 여러 물체가 있으며 그것들의 어떤 형태와 색깔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또 그 물체들은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할 거예요. 땅과 하늘, 나무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겠지요. 즉 세상에 대한 관념이 단순하고 그냥 평범해요. 물론 이런 정도 개념으로도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잡고 이동하고 기본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에게 물질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는다면 그는 세상이 물리적 진공을 나타내는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진공에서 기본적인 소립자들이 늘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입자들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진공의 에너지 파동이에요. 이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원자를 만들고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만듭니다. 우주 모든 물질은 분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가 물리학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특별하게 구조화된 원자와 분자의 집합체가 의자 모양으로 조립된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지 궁금한가요? 세상에 대한 이런 관점은 빛이 무엇이며 물체들이 왜 다른 색깔을 띠는지, 쇠는 시간이 지나면 왜 녹슬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고대에는 천둥과 번개를 제우스 신의 분노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전자기 현상을 연구한 뒤 뇌우는 구름 속에서 상반되게 충전된 양극간의 순간적이고 강력한 방전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지요. 뉴턴의 발견 이후 객관적 세계는 질량이 부여된 물체들이 존재하는 3차원 공간으로 제시됐어요. 시공간에서 물체들의 움직임은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이런 설명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궁극적인 진리로 여겨져 왔지요. 뉴턴의 공식들이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했어요. 실제 현실이 그렇게 설계돼 작동한다는 것이 모든 이들한테 명백해 보였지요. 뉴턴의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세계, 즉 원자들 세계의 구성에 관한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수준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이 수준에서 전자는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러자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 그 외 다른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등장하여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뉴턴의 법칙은 폐기되지 않고 매크로 세계, 즉 물체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더 정확한 법칙들의 근사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물리학자들이 다시 여러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설명이 현실의 지금 패러다임 수준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이론 같은 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구성에 대한 현재 이론은 참일까요? 참인가요? 현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세상이, 그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자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아니라는 것.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확 뒤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안정성과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건 우리가 그 현실을 예측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어린애나 고대인들의 현실 묘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과학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묘사하는 모든 방법은 이 현실이 실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이 현실의 모델들일 뿐이지요. 이건 다 이 현실을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방법들일 뿐입니다. 셋째,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참이 아닙니다. 더 단호하게 말하자면 거짓이에요. 세상의 다양한 측면을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론이란 전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에 관한 생각일 뿐이지요. 이건 세계의 모델일 뿐이에요. 모델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원본을 결코 정확하게 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서울 지도가 서울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지도는 도시의 도식적인 모델로서 실제 위치를 방향 잡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현실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객관적 실제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이미지라는 것. 이건 우리네 머릿속에 있는 객관적 현실의 모델일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실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인식합니다. 우리 신경계의 작동 덕분에, 특히 뇌 덕분에 우리는 바깥 현실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깥 세계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빛의 파동과 음파와 갖가지 분자들로 가득하지요. 객관적 세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뇌의 자극으로 바꾸고 이 자극을 뇌 자체가 시각적, 청각적, 운동감각적 이미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즉, 인간의 뇌가 거기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바깥 세계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표시됐습니다. 즉, 여기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은 개의 얼굴이 아니라 묘사하기가 불가능한 그 무엇이라는 점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이 무엇인가를 현재 과학은 물리적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기본 입자들의 집합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본래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바깥에 있는 이 객관적인 현실은 신경 자극의 활동 형태로 뇌에 반영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관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신경 활동이 뇌에 나타날 때 사람의 의식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실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뇌는 객관적인 현실이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 현실에 반영되는 신체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학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과학은 의식과 주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매 순간 관찰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본 것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특정한 순간에 당신이 지각하는 것은 죄다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와 의식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실제요, 주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세계라는 점입니다. 둘째, 당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개인적인 주관적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특정한 순간에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뇌가 작동한 결과이니까요. 과학자들이 당신 뇌의 현재 활동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 신경 자극이 당신이 인식하는 세계의 이미지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아, 그렇구나.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은 전부 나의 뇌와 의식의 산물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만의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주관적 현실이, 가상현실이 객관적 현실을 그래도 어떻게든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 앞에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실제 크기에 맞는 크기와 모양을 가진 주관적 이미지가 당신의 뇌와 의식에 나타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물체와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객관적 실체와 정상적으로 서로 작용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서 파란색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파란색이 어떻게 보이는지 당신은 알겠지요? 그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파란색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을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인식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당신의 의식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절대 인식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식에 있는 파란색이 당신이 지각하는 것과 같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보기 위해, 달리 말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슨 영적 실행이나 초감각적 인식을 이용할 수 있지는 않겠냐 하고 생각한다면 이런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즉, 설령 그것이 가능해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결국 당신의 주관적 세계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걸 보는 사람은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일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 세계 이외에는
그 무엇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당신이 언젠가 인식한 것은 전부 당신의 주관적 세계를 넘어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당신의 주관적 세계입니다. 초감각적 지각이나 무속의 어떤 신묘해 보이는 관행 등이 전부 그걸 행하는 사람의 마인드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세계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건 전부 당신의 의식에서, 마인드에서, 당신의 주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재미난 역설이 있어요. 이건 널리 알려진 수수께끼입니다. 인적이 없고 울창한 숲속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있을까요? 소리가 날까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소리는 없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는 그것을 듣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생물의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인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객관적 현실에서 그건 공기의 흔들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봤듯이 공기의 파동 자체에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는 떨어지는 나뭇잎의 공기 파동이 사람의 귀에 들어올 때 사람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결국 사람이 없다면 혹은 인식하는 존재가 없다면 소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기 전에는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어요. 앞에 컴퓨터 자판이 있어요. 당신 눈이 그것으로 향합니다. 즉, 이 자판이 당신 뇌의 신경활동의 형태로 반영되고 이 신경활동이 당신 의식에 자판의 이미지를,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판에서 눈길을 돌리는 즉시 당신의 뇌와 당신의 주관적 세계에서는 그 이미지가 사라지고 자판의 자리에 있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을 취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원자와 분자들의 형태로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남아 있겠지요. 우리의 뇌와 의식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판을 만듭니다. 뇌와 의식이 없다면 있는 것은 오로지 객관적인 실제, 객관적인 현실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간의 주관적 실제, 주관적 현실의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